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혈흔을 찾아서 검거한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누구죠? 2006년에 경기도 서남부 지역, 군포, 안산, 수원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부녀자들이 좀 실종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이제 연쇄 실종이니까 같은 범인이 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12월에 군포의 어떤 여대생 한 명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경찰에서 이거 신고를 받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산의 한 농협에서 어떤 남자가 이제 가발을 쓰고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사진이 이제 CCTV에 촬영이 됐고요. 행방불명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범행 시간에 일단 통과된 차들을 CCTV를 이제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검은색 에쿠스가 이제 용의 차량으로 이게 떠오르게 되는데 차량 명의자는 보니까 여성이었어요. 60대 여성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실 운전은 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호순 강호순은 여성 편력이 좀 있었던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능범인데요. 강호순이 검거되기 전에 2004년에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고 또 정남규라고 연쇄살인범이 있었고요. TV나 이런 걸 보면서 앞에 연쇄살인범들이 잡히는 걸 다 봤죠. 그리고 뉴스에서 DNA 기술이 발전한 것도 다 보고 그래서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일단 다 자른다든가 혹은 피해자들의 의류라든가 이런 소지품을 다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묻고 하는 지능범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근데 이런 그 주도 면밀한 강호순의 이런 성격 때문에 사실은 강호순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강호순이 이 DNA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 2대를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니까 더 이제 경찰에서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근데 자백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강호순이 용의자이기 때문에 혹시 옷이라든가 이런 범행 도구 같은 게 집에 있는지 그 옷에 혹시 피해자들의 실종자들의 피가 묻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달라고 국가수로 굉장히 많은 증거물들을 의뢰를 합니다. 의류 중에 이제 까만색 잠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트럭에서 이제 경찰이 수거한 바로 이 점퍼인데요. 그냥 보기에는 너무 깨끗하고 만약에 여기서 피가 보였으면 강호순도 버리거나 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블루스타라고 하는 루미놀 시약을 가지고 이렇게 뿌려보니까 굉장히 아주 미량의 피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 피가 그 강호순이 검거됐던 그 여대생 납치 사건의 그 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빨리 분석을 했어요. 하루 만에 다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나온 이 DNA가 그 여대생 게 아니고 또 다른 여성의 DNA가 이제 검출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데이터베이스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DNA인지 알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경기 서남부 지역에 그 부녀자들 계속 실종이 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눈으로 좀 쉽게 이제 보려고 포스트잇에다가 그 실종됐던 분들의 DNA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꽂이에다 붙여놨었는데 그 보니까 그거랑 이제 딱 맞는 분이 한 분이 있었던 거죠. 소름. 그래서 정말 이제 소름이 좀 쫙 끼치면서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담당 경찰서 경기 남부지방청에 전화를 해서 그 피가 한 달 전에 실종됐던 다른 여성의 DNA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경기 서남부 지역에 실종됐던 실종자들 다 본인이 죽였다 이런 자백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혈흔 하나, 그 작은 혈흔 하나 때문에 수백 벌의 옷에 그 루미놀 시약을
다 이렇게 뿌려보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고 사실은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물이 많아서 좀 고생은 했지만 이제 하나씩 다 뿌려서 피를 찾게 됐고 그게 이제 다른 실종자께 되면서 연쇄살인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치약이 단점이 이제 다 좋은데 좀 비싸다고 하는 거.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막 이렇게 피를 찾는다고 뿌리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국산화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국산화에 하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도 바로 강호순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호순 사건이 굉장히 나비 효과가 큰데요. 이 강호순 사건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2004년에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때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좀 그게 실패했어요. 이 검찰과 경찰이 또 서로 이제 하겠다고 하기도 했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강호순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범죄자 DB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범죄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이춘재가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당연히 DNA가 없었으니까 기술이 DNA 증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증거물을 남겨놨습니다. 지금 검출이 된 거는 피해자들의 의뢰에서 이춘재가 손으로 만졌던 부위들 거기서 이제 검출이 된 겁니다. 그대로 나오는. 그래서 DNA 감식이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미량이라도 증폭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혈흔도 마찬가지고 손으로 만진 그런 증거물에서도 DNA가 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와. 이춘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백을 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춘재의 한테 너의 DNA가 옛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DNA가 나왔다고 하니 내가 자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춘재가 이제 범인이라고 밝혀졌을 때 2019년이죠. 2019년 가을에 학회가 있어서 베트남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 전이었는데 그 뉴스를 듣고 한국의 아주 오래된 미제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DNA 감식으로 이번에 해결이 됐다라고 하니까 많은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던 네,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들으면서 또 신기한 게 30년 전에 흘린 땀도 분석이 되나요? 굉장히 오래된 시료에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이유는 DNA라고 하는 물질이 원래 굉장히 안정한 물질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주 오래된 이집트 미이라라든가 또 심지어는 2만 년 된 네안데르탈인 화석에서도 DNA 분석하는 걸 보면 굉장히 DNA가 안정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피 같은 경우는 좀 육안으로도 관찰 가능한 자국이 있는데 땀은 사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거기에 그 땀이 있을 거라고 또 추정을 하고 또 이게 하시는지. 뭐 혈액은 아까 루미놀로 찾을 수도 있고 한데 땀이나 이게 만진 부위는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찾기 위한 연구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일단은 있을 것 같은 부위를 닦는 거죠. 아, 목 뒤, 그렇죠. 뭐 장갑이면 안쪽, 뭐 팬티면 또 어디 만질 수 있는 사이즈가 작으면 다 닦을 수도 있고. 그리고 광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 요원들이 그 들고 다니는 그 프레시 같은 게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 아주 미량의 흔적도 일단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지만 DNA 감식이 범죄와 관련해서만 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적용되는 그 사건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이 있었어요. 백악관 인턴 사원이었던 그 모니카 루인스키라는 여성하고 깜짝아. 모니카 루인스키라는 여성하고 사이에 이제 뭐 3년 동안 뭐 9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알려진 사건인데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 루인스키가 자기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그 클린턴 대통령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그걸 또 녹음도 하고요. 그래서 이 녹음된 테이프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클린턴 대통령도 계속 그런 게 없었다라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그 증거물이 하나가 이제 의뢰가 됩니다. 루인스키가 그 클린턴의 체액이 묻어 있는 이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BI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시료를 채취를 하고 드레스에 묻은 체액하고 비교를 했더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치하면서 클린턴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증거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요, 이게 범죄나 수사 말고 DNA로 밝혀낸 것 중에 혹시 또 다른 것 중에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오, 있으세요? 궁금하다. 마치 이 지구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이 아니야. 지구 생명체가 아니고 뭐 외계인이라든지 뭐. 본 적 없는 DNA다. 그렇지. 뭐 이런 거. 제가 그때 경험했던 사건 중에는 제일 깜짝 놀란 거는 유병헌 사건. 당시에 이제 유병헌이 이제 굉장히 전국적으로 또 검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천에 있는 어떤 매실밭에서 발견된 불상 변사자가 한 명 있었는데 번거지 모자도 쓰고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반드시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부패가 진행이 돼서 진짜 충격적이다.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유병헌의 DNA를 원래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한번 순천에 있는 어떤 별장에서 놓친 적이 있는데 그 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에서 나온 남성 DNA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원이라고 하는 종교 시설에서 뭐 칫솔이라든가 뭐 이걸 또 수거해서 또 분석한 게 있고 그 형의 DNA.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DNA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놨어요. 수록을 했어요. 그 결국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된 거죠. 너무 깜짝 놀랐죠. 아무도 유병헌이 그렇게 매실밭에서 발견되리라고 상상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도 않았어요. 이거를 발표할 때도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안 믿었어 사람들이. 그럼 확실한 거죠? 확실합니다. 왜냐면 DNA로 나이, 뭐 인종, 키, 얼굴까지 요즘은 다 비슷하게 그리고 나온다니까. 그게 3개월 뒤에 숨어있던 아들을 또 잡아서 친자 검사를 또 확실하게 한번 했고요. 그래서 DNA가 사실은 이럴 정도의 그 정확성이 없다면 사실은 이렇게 중요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영화를 좀 많이 봐가지고 이거 진짜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왜 범죄자 DNA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그 DNA에 뭔가 공통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했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폭력 유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폭력 성향 막 이런 거. 그게 이제 옛날 원시 시대에는 사실은 그런 폭력성이 생존에 중요한 그렇죠. 요인이었거든요. 때려잡아야 돼. 전사 유전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범죄를 결정적으로 이제 하지는 않고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연구는 있기는 합니다. 와, 충격적이다. 왜냐면 사이코패스도 유전일 수 있다고 막 그런 거. 그런 연구를 일부 하고 있죠. 심리학 하시는 분과 정신질환 하시는 분과 또 DNA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연구 단계인 것 같습니다.